안녕하세요. 아름다움과 건강을 함께 드리는 K테크닉 권원장입니다. 오늘은 골프, 탁구, 야구, 테니스 등 팔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엘보 통증의 원인과 K테크닉 엘보 통증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팔꿈치는 상완 근육의 끝점과 전완 근육의 시작점이 함께 모여 있으며 상완에서 내려온 신경, 혈관, 림프 등이 모두 팔꿈치를 거쳐 전완으로 연결되어 있는 무척 복잡한 인체기관입니다. 엘보 통증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골프 엘보라고 많이 알려진 팔꿈치 안쪽 인대에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골프, 야구처럼 주로 팔꿈치를 안으로 감는 동작이 많은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팔꿈치 안쪽에 전방인대, 후방인대, 횡인대 등이 경직되며 척골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옵니다. 둘째, 테니스 엘보라고 많이 알려진 팔꿈치 바깥쪽 힘줄이 많이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밀거나 테니스처럼 팔을 곧게 펴고 미는 동작이 많은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팔꿈치 바깥쪽에 신전근이 경직되며 요골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옵니다. 셋째, 상완 이두근의 끝점이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요골의 끝점이 있는 상완 이두근이 경직되면 팔꿈치에 혈류가 막히고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 통증이 옵니다. 넷째, 상완 삼두근의 끝점에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척골의 끝점이 있는 상완 삼두근이 경직되면 상완에 혈류가 막히고 요골신경이 압박을 받아 통증이 옵니다. 이렇게 엘보 통증은 팔꿈치의 안쪽, 바깥쪽, 위아래에 발생하며 안쪽, 바깥쪽, 위아래 모두 한꺼번에 통증이 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엘보 통증은 치유가 어려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증의 엘보 통증은 통증 부위에 경직된 힘줄을 풀어주면 비교적 쉽게 치유가 되지만 중증의 엘보 통증은 경직된 힘줄을 힘들게 풀어도 쉽게 통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중증의 엘보 통증이 쉽게 치유되지 않고 만성으로 진행되는 것은 팔꿈치의 혈류 장애 때문입니다. 엘보에 통증이 오면 경직된 상완의 근육과 전완의 근육이 팔꿈치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혈관과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혈관과 신경에서 끊임없이 염증이 배출되기 때문에 힘들게 통증 부위를 관리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보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팔꿈치를 지나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든 후 통증 부위를 관리해야 합니다. 팔꿈치의 혈류 장애를 없애지 않고 통증 부위를 관리하면 절대 통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경직된 근육을 풀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엘보 통증을 시원하게 없애버리는 K테크닉 엘보 통증 관리법. 첫 번째는 척추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팔의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척추를 바로잡아 등과 어깨의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엘보 통증에 왜 척추를 바로잡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척추를 바로잡고 등과 어깨의 근육이 편안해야 견갑골과 팔의 움직임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상완신경총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팔의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팔의 신경을 지배하는 상완신경총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경추를 바로잡고 겨드랑이의 혈류장애를 제거해 상완신경총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팔의 근육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팔의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팔의 혈류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팔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야 합니다. 팔의 근육을 풀 때는 상완 근육과 전완 근육의 힘줄이 모여있는 팔꿈치부터 먼저 부드럽게 풀어주면 막혀있던 혈류가 쉽게 열립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통증 부위의 인대를 풀어주고 염증을 제거해야 합니다. 팔꿈치 인대가 손상되는 것은 인대가 경직된 상태로 무리하게 팔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인대가 경직되는 것은 팔꿈치에 혈류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혈류가 원활하고 탄력 있는 인대는 많이 사용해도 절대 손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혈류 장애로 인해 경직된 인대는 쉽게
쉽게 손상됩니다. 운동선수의 모든 팔꿈치 부상은 혈류장애로 인대가 경직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팔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팔의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었다면 마지막으로 통증 부위의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 염증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척추를 바로잡고 팔의 신경과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고 통증 부위의 염증을 제거해야 엘보 통증이 치유됩니다. 엘보 통증은 통증이 오는 곳은 팔꿈치지만 통증을 관리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렇게 통증을 관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통증으로 고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상 없이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 팔꿈치 인대를 늘 부드럽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팔의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엘보 통증의 원인과 K-테크닉 엘보 통증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성 갱년기 증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최고의 호르몬 대체요법 K-테크닉 여성 갱년기 관리법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과 건강을 함께 드리는 K-테크닉 권원장입니다. 오늘은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해 치료가 어려운 견갑골 통증의 여러 가지 발병 원인과 K-테크닉 견갑골 통증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견갑골은 몸통과 팔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인체기관입니다. 몸통 뒤쪽에 2번에서 7번 늑골과 앞쪽 쇄골에 의해 고정되어 있으며 어깨 관절을 통해 팔과 연결되어서 팔의 움직임을 지탱해주는 기관입니다. 허리나 목은 통증 부위가 손에 닿지만 견갑골의 통증 부위는 쉽게 손에 닿지 않아 스스로 마사지를 하기도 어려운 부위입니다. 견갑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으로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류장애입니다. 견갑골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은 모두 4줄기입니다. 갑상선 동맥에서 견갑골 위쪽 극상근을 지나 견갑골의 등 쪽에 뻗어 있는 견갑상동맥이 있으며 견갑상동맥이 막히면 극상근 부위에 통증이 옵니다. 갑상선 동맥에서 견갑골의 등 쪽 날개뼈 라인을 따라 내려가는 경횡동맥이 있으며 경횡동맥이 막히면 등 쪽 날개뼈 라인을 따라 통증이 옵니다. 쇄골 하동맥에서 견갑골의 안쪽으로 뻗어 있는 배부견갑동맥이 있으며 배부견갑동맥이 막히면 어깨 승모근 부위에 통증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견갑하동맥에서 견갑골의 겨드랑이 쪽 날개뼈 라인을 따라 회선하는 견갑회선동맥이 있으며 견갑회선동맥이 막히면 겨드랑이에 통증이 옵니다. 두 번째, 신경병증입니다. 견갑골을 지배하는 신경은 모두 경추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흉추에서 빠져나온 늑간신경도 견갑골의 안쪽 면을 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추와 흉추가 삐뚤어지면 견갑골을 지배하는 모든 신경에 염증이 생기고 심한 통증이 옵니다. 특히 경추신경의 염증으로 발생되는 견갑골 통증은 목 디스크로 인해 엉뚱한 치료를 받고 통증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세 번째, 근육경직입니다. 견갑골에는 기립근, 능형근, 견갑거근, 회전근개, 대원근, 광배근 등 많은 근육이 척추, 어깨, 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삐뚤어지거나 혈류장애가 생겨 염증이 주변의 근육으로 퍼지면 방금 말씀드린 근육들이 경직됩니다. 목, 어깨, 등의 근육이 경직되면 근육 사이를 지나 견갑골로 향하는 신경과 혈관에 장애가 생겨 심한 통증이 오게 됩니다. 이처럼 견갑골에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수많은 혈관, 신경,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통증도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해 치료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견갑골의 통증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확실하게 관리하는 K-테크닉 견갑골 통증 관리법. 첫
번째, 척추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견갑골과 연결된 신경은 모두 경추와 연결되어 있으며 견갑골이 부착된 늑골에도 흉추에서 빠져나온 늑간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견갑골의 신경병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척추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척추에서 시작된 견갑골에 연결된 기립근, 능형근, 견갑거근 등도 척추를 바로잡아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막힌 혈류를 열어야 합니다. 혈관이 막힌 곳을 찾는 것은 간단합니다. 통증이 오는 곳에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앞에서 척추를 바로잡아 견갑골의 신경병증을 해결했다면 통증이 오는 곳 주변의 근육만 부드럽게 풀어주면 혈류는 간단하게 열립니다. 세 번째, 남아있는 염증을 제거해야 합니다. 척추를 바로잡고 혈류를 열면 견갑골 통증은 거의 사라집니다. 일부 근육 사이에 남아있는 염증만 제거하면 통증 관리는 완료됩니다. 염증이 남아있는 근육은 척추를 바로잡고 혈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이 풀리지 않은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 부위만 찾아 부드럽게 풀어주면 남아있던 염증은 림프관을 통해 흡수됩니다. 견갑골 통증은 척추를 바로잡아 견갑골의 신경병증을 치유하고 통증 부위의 혈류를 열어주고 남아있는 염증만 제거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오늘은 통증 원인을 찾지 못해 치료가 쉽지 않은 견갑골 통증을 일으키는 3가지 원인과 K-테크닉 견갑골 통증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이 굽으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와 K-테크닉 바른 척추 관리법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과 건강을 함께 드리는 K-테크닉 권원장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움과 건강을 함께 망치는 거북목 증후군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와 K-테크닉 거북목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100% 생활 습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질병입니다. 일부 선천적으로 거북목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분도 있지만 건강하게 태어난 분들은 모두 목을 숙이고 생활하는 습관 때문에 서서히 진행됩니다. 거북목 증후군이 진행되면 반드시 자율신경의 불균형과 혈류장애가 동반됩니다. 자율신경의 불균형과 혈류장애는 다른 척추 관련 질병에도 나타나는 합병증이지만 거북목 증후군이 진행되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집니다. 그럼 먼저 거북목 증후군 때문에 나타나는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요추의 후만증 또는 전만증이 생깁니다. 앞으로 기울어진 경추와 흉추를 지탱하기 위해 요추는 심하게 후만되거나 전만이 됩니다. 이렇게 거북목 증후군이 진행되면 팽팽하게 긴장된 낚싯대처럼 척추가 하루 종일 긴장된 형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요통, 척추 디스크, 척추 협착증 등 각종 척추 관련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두 번째, 흉추의 후방 전이증이 생깁니다. 기울어진 경추를 지탱하다가 결국 흉추 마디가 서서히 뒤로 밀려나면서 후방 전이증이 생깁니다. 흉추의 후방 전이증이 생기면 흉추에 심한 통증이 오고 등과 견갑골 주변의 근육이 함께 경직되며 견갑골 증후군, 라운드 숄더 등이 생깁니다. 세 번째, 경추 전만증 또는 후만증이 생깁니다. 앞으로 기울어진 얼굴을 들어 올리기 위해 애쓰다 보면 경추 전만증이 생기며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얼굴을 땅으로 향한 채 살아가다 보면 경추 후만증이 생겨 목 디스크, 뇌졸중, 치매 등의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측두와 후두의 두개골이 벌어집니다.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지면 측두와 후두의 두개골이 서서히 벌어집니다. 두개골이 벌어지면 뇌압이 올라가고 뇌혈류 장애가 발생하며 뇌척수액의 대사를 막아 치매, 뇌졸중, 파킨슨, 편두통 등 각종 뇌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엉덩이부터 목까지 모든 근육을 경직시킵니다. 거북목 증후군이 있으면 척추는 항상 경직된 상태로 있습니다. 척추가 경직되면 등 쪽으로 연결된 척수신경에 신경병증이 생겨 엉덩이부터 목까지 모든 근육을 경직시킵니다. 경직된 근육은 허리, 등, 목, 어깨에
혈류장애를 동반한 여러 가지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경직된 목 근육은 뇌혈류장애와 호흡기 장애를 일으켜 치매, 뇌졸중, 만성호흡기 폐쇄증후군, 수면무호흡증 등을 발병시킵니다. 6번째,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병합니다. 척추와 두개골이 변형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반드시 함께 진행됩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고 자율신경이 실조되면 인체의 모든 기관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고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한 몸이 됩니다. 특히 세로토닌, 멜라토닌, 갑상샘 호르몬 등 인체를 보호하는 각종 호르몬의 생성이 부족해져 불면증, 우울증, 대사증후군 등에 노출되게 됩니다. 7번째, 아름다운 몸매와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목이 앞으로 기울고 시선은 지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기 쉽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 거북목 증후군이 진행되는 원인은 늘 목을 숙이고 생활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만 개선하면 거북목 증후군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가슴을 펴고 고개를 움직이며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식사도 하면 됩니다. 이미 거북목 증후군이 많이 진행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척추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심한 척추 측만증이 동반되지 않은 거북목 증후군은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거북목도 간단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K-테크닉 거북목 증후군 관리법. 첫 번째, 천추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천추는 척추의 뿌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울어진 척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천추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천추를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기울어진 척추를 절대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요추 후만증 또는 전만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천추를 바로잡으면 요추는 스스로 바른 모양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심하게 삐뚤어진 부위만 세밀하게 교정하면 요추 후만증과 전만증은 쉽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흉추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요추를 바로잡았으면 12번 흉추부터 1번 흉추까지 한마디 한마디 차례대로 흉추의 망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흉추는 한꺼번에 눌러서 바로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장인 정신으로 한마디 한마디 정성을 다해 정상적인 흉추의 망곡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경추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흉추까지 바로잡았으면 경추는 무척 손쉽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흉추까지만 바로잡아도 거북목 증후군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추는 가볍게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천추부터 경추까지 차례대로 정상적인 망곡을 만들면 거북목 증후군은 비교적 간단하게 바로잡을 수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뼈가 경직되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은 더욱 손쉽게 바로잡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거북목 증후군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늘 눈이 뻑뻑하고 눈에 이물감이 드는 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